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고? 단순한 여행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세요? 한 번도 관심 없던 나라였는데 어느 날 눈물까지 흘리게 된 이유. 당신이라면 믿겠습니까? K-팝도 K-드라마도 치킨도 아닌 전혀 예상 못한 한국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한 소년.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한국? 그냥 트렌디한 나라 아니야? 하지만 단 열흘 만에 그 편견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그 변화는 자신만이 아니라 친구들까지 바꾸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은 그저 컨텐츠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정입니다. 바로 지금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한국, 그거 그냥 K-팝이랑 화장품 아니에요? 솔직히 일본이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던데요. 이집트 카이로의 한 국제학교. 세계 문화 탐방 프로그램 설명회가 열린 날 강당에는 웅성거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각 대륙에서 선정된 목적지들을 보고 아이들은 신이 나 있었죠. 그런데 첫 번째 탐방지로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떴을 때 분위기는 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아, K-드라마 많이 찍는데? 아, 거기 치킨에 맥주 마시는 거지? 나 솔직히 그런데 관심 없어. 놀랍게도 이런 반응은 대부분 제 친구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은 이집트에서 태어나 줄곧 고대 문명과 역사 속에 빠져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고고학자이시고 집엔 룩소르와 멤피스에서 가져온 유물 복제품이 가득하죠.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어딘가 흐릿하고 추상적인 이미지로만 머릿속을 맴돌았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이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브랜드는 저희 집 가전제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문화적으로 무엇이 특별한가에 대해선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K-팝은 사라가 좋아했고 게임은 자이드가 집착하듯 즐겼지만 저에게 한국은 그저 빠르게 성장한 아시아의 한 국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세계 문화 탐방 첫 여정이 한국이라고 발표되었을 때 저는 어딘가 마음속에 작은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이어야 할까? 더 전통 깊은 나라, 더 익숙한 유럽의 도시들, 혹은 북아프리카의 이웃 문화권이 더 교육적으로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라샤드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탐방의 목적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한 세계에 직접 닿아보는 것입니다. 편견은 거리에서 시작되지만 이해는 체험에서 비롯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 한켠을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라, 자이드, 그리고 반 친구들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 물론 출발 전까지도 자이드는 계속 이런 말을 해댔습니다. 형, 진짜 왜 가는 거야 우리? K-팝 홍보하러. 하지만 놀랍게도 그 첫 발을 서울 인천공항에 디디는 순간부터 제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맞이한 공항의 공기부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정돈된 질서감, 복잡하면서도 효율적인 느낌. 제 눈엔 그 공간이 단순한 입국장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메시지를 가진 세계의 문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이라는 도시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한국이 정말 그저 K-팝과 기술만의 나라였을까요? 그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사람과 정서로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날들. 그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솔직히 제 마음은 아직도 반신반의 상태였습니다. 분명 공항에서부터 뭔가 다르다는 감각은 있었지만 문화 탐방이라는 이름에 어울릴 만한 감동은 느끼지 못했죠. 뭔가 기술적인, 현대적인 그런 면만 눈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일정지였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떨어진 외계 생명체처럼 곡선으로 휘어지는 그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대 석조 유적만 보며 자라온 저에게 그런 곡선은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야, 나 여기서 사진 좀 찍어줘. 자이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에 건축이나 디자인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친구인데 뭔가 마음을 뺏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을까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제 시선이 단지 고도화된 기술이 아니라 감성을 담은 의도된 아름다움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DDP 근처의 한 골목길. 점심을 먹기 위해 찾은 전통 찻집에서 저는 그 도시의 두 번째 얼굴을 만났습니다. 다다미방처럼 꾸며진 방 안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던 중 저희 테이블 옆에 앉아 계시던 나이 지긋한 신사 한 분이 저희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아들뻘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말끝엔 한국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마치 오랜 이웃처럼 말을 거는 태도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죠. 그리고 그분은 한국의 전통차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며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찻집을 다니던 추억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어느새 제 차는 미지근해졌지만 제 가슴 한켠은 알 수 없는 온기로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단지 친절 그 이상의 뭔가 다르다. 그때 느낀 건 단순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타국의 젊은이에게도 자연스레 마음을 여는 태도, 그건 단지 겉으로 드러난 문화가 아니라 아주 깊은 뿌리에서 우러나오는 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사라가 말했습니다. 너도 느꼈어? 저분. 진짜 이상하게 따뜻하지 않아? 사라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부산 일정의 하이라이트, 감천문화마을. 화려한 색채로 덧칠된 계단식 집들, 벽화로 가득한 골목. 그곳은 마치 동화 속 마을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이드는 계속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와, 이거 실화냐? 진짜 게임 배경 같아. 여기서 RPG 만들면 대박이겠다. 그렇게 돌아다니던 중 저희는 우연히 한지 공방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한지를 만드는 체험이었는데 저는 물론 자이드가 유독 진지한 표정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뭐 그렇게 집중해? 제가 물었더니 자이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 생각나. 우리 집엔 늘 종이꽃을 만들던 엄마의 작업실이 있었거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이드는 늘 냉소적이고 장난기 많은 친구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자이드는 그 한지를 접어 작은 상자를 만들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만든 첫 선물이야. 엄마한테 줄래? 그 순간 저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말이 아니라 눈빛 하나, 행동 하나에 담긴다는 걸 처음으로 배운 날이었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인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기억이 만들어내는 나라.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편견, 제 안의 거리감, 제 안의 익숙한 틀들. 그게 아주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부산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KTX를 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화려함을 지나 고요하고 정적인 도시로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문득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 이 여정에 나설 때만 해도 한국은 역사가 얕은 나라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은 경주에 첫걸음을 내딛자마자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경주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산책로 옆으로 가지런히 놓인 돌담과 푸른 잔디밭,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서 있는 첨성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제 안에서 솟구쳤습니다. 그 구조물을 처음 본 순간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1000년 전에 세워진 건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죠. 너 표정이 왜 그래, 나딤? 무슨 생각해? 제가 고개를 돌려 대답하기 전 자이드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형, 이거 뭔가 룩소르에서 본 거랑 닮지 않았냐? 그 한마디에 저는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첨성대 앞에 선 그 순간 저는 이집트 룩소르의 카르나크 신전 앞에 처음 섰을 때의 감정을 떠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돌의 결 대지와 맞닿은 둔중한 곡선, 수직이 아닌 시간 속에서 조금씩 깎이고 녹은 듯한 형태. 그건 단순히 비슷하게 생겨서가 아니라 시간을 품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이건 그냥 사라와 자이드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창밖엔 조명이 거의 없는 고요한 도시의 윤곽이 흘러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라샤드 선생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라는 건 돌 위에 새긴 문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기억이란다. 나딤, 오늘 그걸 느꼈다면 너는 이 여행에서 이미 얻을 걸 다 얻은 거야. 그 말은 제게 작은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경주에서 한국이 단지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저희와 마찬가지로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온 문명의 뿌리를 가진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이드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공방에서 만들었던 한지 상자를 숙소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이상한 거 알아? 나 이거 절대 망가지게 하고 싶지 않아. 그가 이렇게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는 걸 처음 본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자이드는 더 이상 냉소적인 농담을 던지지 않았고 사라는 매일 밤 여행기를 그림일기로 남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도 작은 공책 하나를 꺼내 한국에서 느낀 감정이라는 제목을 붙인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문명의 흔적을 받고 사람의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조금 더 넓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관광의 기록이 아니라 제 시야와 감정, 가치관을 바꾸는 체험의 문장이었습니다. 경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불국사 방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찰이라는 공간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의미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그 안에 발을 들이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즈넉하게 펼쳐진 정원, 돌계단 위에 놓인 석등, 붉은 기둥과 청록색 처마 끝의 무늬들. 저는 그 공간에서 묘한 안정을 느꼈습니다. 사찰 내부의 정막은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카이로 근교에 있는 고대 유적지에서 느꼈던 그 정막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시간의 소리라는 말이 있다면 이곳은 분명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 같았습니다. 그때 사라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나딤, 이거 봐, 이 문양들. 이거 무슨 의미일까? 저는 그 무늬 하나하나를 바라보다가 불현듯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건 장식이 아니라 기록이야. 이걸 만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 바람, 세상을 이 돌과 나무에 남긴 거야. 그 말은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맞아. 나 이 여행에서 그런 걸 느껴.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숨쉬고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발전과 문화로만 이야기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과 마음, 그리고 세월이 녹아든 공간이라는 것을요.
불국사를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경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과거를 지키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라샤드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다 함께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오늘로 한국 일정은 끝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희는 이곳에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그 질문은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이드는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에 대한 농담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던 한국은 없었고 여기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장 장난스럽고 무심했던 자이드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증거였죠. 사라는 자신의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엔 한국에서 봤던 모든 장소의 그림이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이 그림들로 작은 전시회를 열고 싶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트렌드가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조용히 제 마음속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여행을 통해 제가 가진 고정관념이 얼마나 얕고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역사책에서 느끼는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경험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가볍게 생각했을까? 단지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편하게 느끼고 낯선 것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낯설 속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바로 제가 이 여정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닌 정서, 정보가 아닌 경험, 그리고 편견이 아닌 이해. 이집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12시간 가까이의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전 같았으면 게임이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때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저는 기내지의 빈 여백에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 부산, 경주 짧았지만 진짜 같았던 열흘.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명 처음엔 저에게 낯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흥미롭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그곳은 단지 다녀온 나라가 아니라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은 기억의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한 다음 날 학교에선 한국 탐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느낀 점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모두가 진지했습니다. 평소에 장난만 치던 자이드가 처음으로 PPT 발표를 준비했고 사라는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들을 칠판에 붙여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딱 한 문장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닮았습니다. 조용해진 교실 안에서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사람의 진심이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다시 사람을 연결한다는 걸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편견을 가졌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반 친구들은 작게나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자발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고 자이드는 친구들에게 한지로 포장한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라샤드 선생님은 한국 전통문화 탐방 동아리를 만들어주시며 저희가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죠. 그 동아리의 이름은 씨앗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심은 감동의 씨앗이 여기서 자라기를 바란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제가 서울의 찻집에서 만난 노신사의 이야기, 경주 첨성대에서 흘린 눈물, 자이드의 변화, 그리고 사라의 그림까지 전부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블로그에 한국에서 온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이에요. 이런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봐주셔서 감사해요. 한국 사람인데
오히려 당신 덕분에 저도 제 문화를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의 작은 경험이 저 너머 누군가의 마음에도 닿을 수 있다니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국경을 넘고 진심은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은 어떤 나라야? 라는 질문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직접 가보세요.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과 눈을 맞추세요. 그러면 느끼게 될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술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열흘, 그것은 단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이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는 이유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씨앗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닮았습니다. 그 단순한 문장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모든 걸 요약해주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이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문화의 씨앗은 지금도 어디선가 자라고 있으니까요.